예, 안녕하세요. 박정형입니다. 저는 이 어클래스라는 이름으로 대학생, 취업준비생, 그리고 5년차 미만의 직장인들을 위한 다양한 컨텐츠와 강연과 그리고 글을 쓰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다름이 아니라 지금 이 10월 초 정도를 맞이해서 지금 좀 입장이 곤란한 친구들, 입사를 하고 싶은데 서류에서 지금 단 1승도 못하고 있는 일명 서류 광탈자를 위한 지금 친구들을 위해서 지금 이 시점에서는 바로 어떤 것을 해야 우리가 또 입사를 할 수 있고 또 그리고 사회생활을 할 수 있을지 이 서류 강탈자 분들을 위한 좀 간단한 가이드를 드릴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지금 우리나라가 어떠한 방식으로 사람을 뽑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아셔야 되고 그리고 지금 주요 대기업이나 은행에 서류가 떨어진 분들도 절대 포기하실 필요 없다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우리나라에서는 어떠한 방식으로 특히 우리 신입사원들, 대학을 갓 졸업한 분들 아니면 대학의 졸업 예정자분들이 지원하시는 이런 그 신입 공채에서는 신입사원은 어떤 식으로 채용하는지 간단히 소개를 해 드릴까 합니다. 일단 칠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A, B, C, D가 있습니다. 예, 우리 빨간색으로 표시된 이 A 영역이 여러분이 흔히 취업을 알고 있는 무슨 땡땡그룹 공개 채용, 땡땡은행 신입사원 채용 공고 뭐 이런 겁니다. 그리고 뭐 흔히 여러분들이 말씀하시잖아요. 어디 채용 공고 떴다 하는 그것이 A번입니다. 보통 이거는 어떨까요? 우리 뭐 예를 들어 삼성그룹으로 말하면 디어 삼성 이런 회사 그룹사 홈페이지에 딱 접속해 갖고 이름, 학교, 토익 점수 이런 걸 넣고 하는 방식이어서 이거를 흔히 말해서 필터링이라고 부릅니다. 필터링이 뭘까요? 우리 이런 깔때기 있지 않습니까? 우리 물을 이렇게 집어넣으면 이렇게 나오는 이 깔때기가 필터인데 이런 필터로 뽑는다는 거죠. 사실 이게 상당히 좀 잔인한 이야기인데 예를 들어 10만 명이 지원하면은 예를 들어서 뭐 서류 통과자가 뭐 1000명 이런 식으로 필터에서 걸른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절대 낙심하실 필요가 없는 게 이 필터링이라는 걸 통과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 필터링에서는 보통 어떤 기준을 갖고 걸르냐면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출신 학교, 그리고 학점, 그리고 토익 점수를 비롯한 요 세 기준, 뭐 이 토익이 될 수도 있고, 뭐 토익 스피킹이 될 수도 있고, 어쨌든 이 외국어, 영어를 비롯한 이 외국어 실력이죠. 대부분의 토익 점수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세 개가 전부 다 좋아야 사실 넘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세 개가 다 좋은 사람이 많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넘는다는 것은 여러분이 능력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열심히 살지 않았다가 아니라 이 방식 자체가 갖고 있는 맹점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흔히 말하는 뭐 취업 3종 세트, 5종 세트, 7종 세트 뭐 이런 얘기가 여기서 비롯된 건데 여러분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전체 채용 인력에 그렇게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진 않아요. 그럼 여러분 보실 때는 아니 그러면은 이 나머지 이런 데는 되게 무슨 후진 회사들이나 중소기업들 아니냐라고 말씀하실 것 같은데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물론 중소기업, 중견기업도 이 영역에 있을 수 있겠지만 대기업이나 상당히 우리가 알고 있는 조직 중에서도 상당히 많은 부분을 이렇게 필터로 거르지 않고 뽑는 곳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것이 이 C의 영역에 있는 부서별 채용이라든지 아니면 D처럼 아예 비공개로도 채용을 하는 곳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단 1승도 못 하셨다면은
부서별로 뽑는 곳이거나 아니면은 비공개로 뽑는 곳들을 지원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딱 들으실 때 좀 막막하겠죠. 나는 아는 사람도 없고 백도 없고 그런데 어떻게 이거를 접근하냐. 여러분 찾아보면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학교, 졸업생도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학교에 뭐 경력개발센터라든지 취업지원실이라고 있는 학교의 취업지원실에 가보시면요, 의외로 인터넷에 없는 채용 공고도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고, 그리고 그 취업지원실 또는 경력개발센터를 통해서만 넣을 수 있는 그런 일종의 입사 지원서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이 A 영역이 아닌 C와 D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를 비롯해서 지금 실제로 상당히 많은 회사들이 C와 D로 뽑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각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 경력개발센터나 취업지원실이 운영하는 홈페이지를 들어가시면 대부분 학교들은 이제 학번과 패스워드를 입력해야만 들어갈 수 있을 텐데, 거기에 들어가 보시면은 부서별로 뽑는 이렇게 공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물론 차이가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이제 명문대라고 불리는 상위권 대학, 상위 뭐 5개 대학 이런 데들은 상당히 좋은 부서별 채용 공고가 올라와 있는 반면에, 또 그보다는 아래쪽에 있는 학교들은 사실 많이 좀 좋은 채용 공고가 적기는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팁은 뭐냐면, 여러분이 그 상위 5개대나 좋은 명문대를 다니지 않더라도 혹시 그곳에 다니고 있는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 아이디 패스워드를 빌려서 접속을 해보면 거기에 있는 채용 공고들을 지원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실 때 나는 그 학교 출신 아닌데 거기 그 회사에 지원해서 그 부서에 지원하면은 그쪽에서 그냥 자동으로 떨구지 않을까요? 아니면 그쪽에서 그냥 너 왜 지원했어? 하고 저한테 혼내지 않을까요? 걱정을 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상위 5개대에만 보낸 이유는 딱 하나예요. 너무 많은 지원자가 몰릴까봐입니다. 여러분이 충분히 괜찮은 분이라면은 지원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특히 제가 이 A가 아닌 C나 D를 권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여기는 단 조금만 흔히 말해서 감점을 당해도 이 깔때기를 통과할 수가 없어요. 특히 이 A 영역은 나이도 상당히 중요해요. 제가 좀 문제가 될까봐 뭐 몇 살 이상은 되고 몇 살 이하는 안 된다는 말씀은 제가 드릴 수는 없지만, 소위 말하는 일정 나이가 넘어가면은 감점이 돼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 필터를 넣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C나 D 부서별이나 비공개로 뽑을 때는 뭐 제가 예를 들어서 좀 또래들보다 좀 나이가 조금 더 많거나 아니면 조금 또래들보다 학점이 조금 낮거나 뭐 이러더라도 여러분이 충분히 뭐 자기소개서라든지 여태까지 해왔던 활동이라든지 아니면 여태까지 열심히 해온 뭐 전공 분야이든지 아니면 특정 관심 분야라든지 이걸 열심히 하다 보시면 그걸 또 자소서나 충분히 경력사항에 녹여만 낼 수 있으면 여러분이 생각보다 이런 스펙이 높지 않아도 연락이 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서별 채용이나 비공개 쪽을 많이 바라보시는 게 좋고요. 그러면 이제 비공개는 이제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느냐. 여러분 생각보다 비공개 채용은 교수님들께 잘 찾아가 보는 것이 방법입니다. 죄송합니다. 그 이유는 생각보다 많은 우리나라의 교수님들은 또 주변에 좋은 또 이렇게 사업하시는 분들도 많고 주변에 성공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사실은 규모가 이렇게 많이 크지 않은 회사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유명한 무슨 벤처기업이나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뭐 인원수는 뭐 50명 이 정도도 채 안 되지만 상당히 매출도 많이 나고 좋은 회사예요. 근데 이런 데들은 사실 채용 공고를 못 냅니다. 내면은 막 진짜 막 몇천 명, 몇몇 명이 지원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걸리는 것도 너무 어렵고 또 이게 그렇게 뽑아놓는다고 한들 또 10명 중에 한 3명 정도는 또 1년도 안 돼서 또 퇴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무리 좋은 스타트업 같은 이런 회사여도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데들은 채용 공고를 내서
엄청난 지원 경쟁률을 하기보다는 주변에 잘 알고 있는 대학 교수님들을 통해서 좋은 친구들을 추천받기 원해요. 물론 소개를 교수님께서 해줬다고 뭐 다 입사가 되고 그런 건 아닐 거예요. 하지만 적어도 여러분 서류 다 떨어져 갖고 면접 볼 기회조차 없으면 억울하지 않습니까? 추천을 받아서 쓸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교수님 딱 찾아간다고 그냥 바로 추천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죠. 첫 단계는 뭘 해야 되냐면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자꾸 교수님들한테 알리셔야 돼요. 아, 교수님 저 마케터가 되고 싶어요. 혹시 주변에 좋은 마케터나 마케팅 쪽 일하는 분 계시면 소개 좀 해주세요라고 한번 좀 부탁을 드려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평소에 계속 알려야 돼요. 그러면 혹시 이 교수님 주변에 있는 뭐 광고회사를 다니고 있는 뭐 지인분이 될 수도 있고 선후배가 될 수도 있고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이런 분들이 우리 김 교수 우리 이번에 우리 회사에서 3명 정도 인턴 필요한데 아니 이번에 신입사원 1명을 좀 뽑으려고 그러는데 좀 추천 좀 좋은 학생 있으면 해보라고. 그러면 누구한테 줄까요? 누구한테 그 기회를 줄까요? 아무래도 평소에 이렇게 저한테 많이 알린 학생, 그 A라는 학생은 내 연구실에 와서 마케터가 되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를 많이 했지. 그리고 좀 부탁까지 했지. A한테 그 자리가 돌아갑니다. 이거는요, 흔히 말하는 김영란법에 걸리는 청탁도 아닙니다. 이거는 당당하게 내가 어필한 거고요. 교수님들은 그런 친구들에게 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누군가에게 주면은 이게 더 청탁이 돼요. 말이 많아지는 거겠죠. 저 학생 편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교수님들은 학생들이 먼저 찾아와서 이런 요청을 하지 않는 이상 교수님들이 먼저 학생한테 다가갈 수가 없는 구조예요. 지금은. 하지만 여러분들이 나 마케터가 되고 싶어. 이런 자리가 있으면 아니면 이런 쪽 포지션이 있으면 저에게 추천 부탁드립니다. 소개 부탁드립니다라고 계속 어필을 한 친구에게는 기회가 간다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교수님, 뭐 부모님도 좋고요. 친척분도 좋고 선후배도 좋고 많이 알리셔야 됩니다. 그러면 생각보다 이게 걸려요. 그리고 생각보다 이런 스펙들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여러분한테 기회가 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여기 있는 것에만 다 빠져 있어요. 나는 정작 서류 한 개도 못 통과하면서. 그럼 여러분 그래도 취업 재수생을 합니까? 여러분 취업 재수를 하더라도요. 이런 곳에서 일을 해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보통 정말 A를 또 다음 시즌에 가고 싶다면 예를 들어 여기 있는 이 필터링에서 계속 떨어졌어요. 그런데 내가 마음에 안 들어요. 정말 가고 싶은 회사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갈까요? 이런 C나 D 방식, 부서별리든 비공개든 일단 들어가서 상반기 채용을 다시 한번 넣습니다. 졸업하셔도 돼요. 기졸업자 걱정 안 해도 돼요. 졸업하고 나서 만 1년까지는 전혀 불이익 없어요. 그리고 요즘은 여러분 먼저 가보시면 졸업 예정자 분들도 많지만 기졸업자들도 많아요. 그리고 주요 대기업이나 큰 회사들 인턴십 가보시면 기졸업자인 풀타임 인턴들 엄청 많습니다. 괜찮습니다. 절대 불이익 없습니다. 이런 데를 다니면서 내년 상반기에 다시 지원해요. 그러면 경력도 많아지고 업계 인맥도 많아지기 때문에 훨씬 골라갈 수가 있고 A 쪽을 쓰더라도 훨씬 유리해집니다. 그리고 가다 보면은 내가 부서별이나 비공개로 만약에 들어가서 다니고 있으면 굳이 여기를 안 가도 된다는 걸 알게 돼요. 왜냐? 생각보다 업계가 되게 좁기 때문에 내가 일을 잘하고 있으면 얼마든지 좋은 데를 갈 수가 있어요. 지금 다니고 있는 곳보다도 이런 데보다도. 그렇기 때문에 굳이 여기를 안 하기도 하지만 여기를 굳이 써야 된다고 하면은 내년 상반기 잘 쓰면 되는데 내년 상반기 여러분 합격을 하셔도 7월 1일 날 연수원에 들어갑니다.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이 10월 달이에요. 근데 요번에 떨어져서 내년에 들어가면 7월 1일입니다. 그럼 몇 달이 남나요? 한 8개월? 9개월 이 정도 시간이 있겠죠. 지금 일단 들어가서 사회생활을 해보시고 경력을 쌓는 것이 엄청 중요합니다. 정말 내년 상반기 여기를 가더라도.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요. 앞으로 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 취업의 영역들 무슨 그룹사, 공채,
무슨 채용 공고가 떴어 하는 거는 이제 앞으로 점점점 없어질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를 제외한 수많은 선진국이나 이런 나라들은 아직도 여러분이 토익 시간에 배우는 것처럼 이력서를 쓰고 레주메를 쓰고 그리고 커버레터도 쓰고 교수님 추천서 받아서 그거를 보냅니다. 그거를 일일이 걸러서 면접을 한 3시간이든 4시간이든 오랫동안 보면서 그 사람을 다면적으로 평가합니다. 대신 거기는 잡 디스크립션이라고 해서 지원자는 어떤 지원자를 뽑는다, 어떤 역량이 요구된다는 것을 상당히 상세히 적어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그룹사 공채 해갖고 막 무식하게 몇십만 명, 몇만 명이 몰리는 채용 공고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식으로 반드시 변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사회가 다양해지고 있고 학령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스펙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어느 특정 분야에 지식이 있고 관심이 있고 경쟁력이 있다면 얼마든지 입사도 할 수 있고 또 이런 경험들이 그리고 이러한 시도들이 여러분이 나중에 창업을 하시든 프리랜서를 하시든 많은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서류에서 떨어진 분들, 난 1승도 못해서 서류를 광탈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낙심하지 마시고 빨리 눈을 들어서 학교 경력개발센터나 학교 취업지원실에 가서 나와 있는 이런 다양한 채용 공고들 확인해 보시고 또 학교 추천으로 쓸 수 있는 곳들도 써보시고 그리고 주변에 많이 알려서 비공개로도 입사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여러분이 좀 접근을 하셔갖고 지원을 해보신다면 지금보다는 훨씬 넓은 세상을 만날 수 있고 또 그리고 스스로에게도 자신감을 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때요 여러분들? 부모님도 그렇고 선후배들도 그렇고 지금 직장 나가 있는 한 1, 2년 선배들 한번 만나보세요. 뭐라 그래요? 생각보다 회사 다녀보면 별거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요. 고생하는 거에 비해서 입사를 하려고 우리 되게 애쓰잖아요. 그런 것보다는 생각보다 그렇게 회사 가서 하는 일도 복잡하고 어려운 일 없어요. 제일 좋은 것은 진짜 하루라도 먼저 사회에 가서 내가 좋아하는 분야를 내가 관심 있는 분야를 먼저 부딪혀서 일을 해보는 게 최고예요. 여러분 생각보다 스펙 조금 더 싸갖고 더 좋은 학교 더 좋은 직장 가겠다 우리 재수하듯이 말이죠. 그런다고 생각보다 여러분 인생이 달라지지 않아요. 오히려 좋은 것은 진짜 중요한 것은 그 회사의 이름이나 규모나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열정을 다 바칠 수 있는 좋은 일들을 만나서 해보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내가 지금 아무리 작은 회사를 다니든 아니면 내가 스펙이 부족하든 그러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저 역시도 흔히 말하는 스펙이 그렇게 좋은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은 20대 초반부터 저는 제가 좋아하는 그런 전공 분야나 그리고 그런 관심들을 정말 한 곳에 모으기 시작했고 또 대학원에 가서도 더 세부적으로 공부하면서 많은 길이 열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다양한 기회가 있을 수 있고요. 또 일을 하다가 여러분이 또 흥미가 생기면은 대학원에 진학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또 마음 맞는 분들과 또 창업이나 프리랜서를 또 할 수 있는 길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또 경력직으로 한 5년 정도 일을 하다 보면 또 대기업으로 경력직 채용으로 대기업에 또 갈 수 있는 기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네, 아무쪼록 여러분들 지금 지치기 쉬운 시간들일 겁니다. 힘든 시간인데 감기 조심하시고 이럴수록 더 힘을 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중간고사도 이제 재학생들 같은 경우는 곧 보실 텐데 중간고사도 잘 보셔야 돼요. 학점은 어쨌든 되돌릴 수가 없기 때문에 마음이 조금 심란하고 좀 답답하더라도 중간고사도 또 열심히 하시면서 대학생활을 잘 마무리 하시는 게 중요할 것이고 이미 기 졸업하셔갖고 취업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조금 더 힘내시고 또 그리고 다양한 인턴이나 또 비정규직이지만 또 좋은 자리들이 많습니다. 그 일을 하면서 또 같이 취업 준비를 하시는 게 중요해요. 중요한 거는 뭐냐? 여러분이 포기하시면 안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다 길은 있고 어르신들이 그러잖아요. 다 자기 일할 곳은 있다. 다 자기 먹고 살 길은 있다. 먹을 거 타고난다라고 하는데 저 그 말 안 믿었었거든요. 근데 정말 그거 맞아요. 다 자기 일할 곳은 있고 다 자기 먹고 살 방법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힘내시고 앞으로도 또 이 취업뿐만 아니라 또 직장인을 위한 일들, 또 의사 선택에 관한 일들, 또 다양한 주제들, 또 여러분의 고민 상담 다 좋습니다. 우리 그 영상 아래에 있는 제 연락처나 그 뭐 이메일 주소, 카카오톡 아이디 뭐 이런 방법으로 연락을 주시면 언제든지 제가 고민 상담도 해드리고 또 같이 공유할 만한 고민들은 제가 약간 그 실명 처리 안 하고 가명으로 해서 여러분의 사연을 축적하지 못하게 잘 약간 각색을 해서 같이 그 고민을 나눠보는 또 이런 시간도 가질까 합니다. 다 좋습니다. 제 영상 많이 봐주시고요. 연락 많이 주시고 항상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인데 시간이 좀 많이 된 것 같아요. 오늘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